바로 리플을 볼게요. 리플 지금 살짝 떨어졌네요. 3,260원. 3,260원. 그래도 어제 한 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이더리움과 비교해서 이제 좀 많이 낮은 편이죠.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하고는 살짝 다른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를 찍고 올라가서 여기를 상방으로 돌파를 살짝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리플은 지금 이 박스권을 상방으로 돌파는커녕 지금 하단에 있다. 그죠?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이 2.2달러. 왜 그러냐면 요거였어요. 11월 초에 종가 마감을 했던 그 가격대가 여기가 지지대였는데 지금은 이 지지대가 저항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를 뚫어주는지 지켜보자 라고 해서 요 초록색깔 점선을 쭉 이었는데 근데 아직도 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딱 그 저항에 막혀 있어서 2.1918달러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0일 날 대청산 이후로 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여기를 돌파하느냐가 중요해졌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가 거의 한 51선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 가격대가 2.26 정도. 그러니까는 반올림해서 한 2.3으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2.3달러 넘게 되면은 이 하락 추세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2.3달러의 하락 채널을 상방으로 돌파할 경우 지난 지지대였던 2.7달러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될 수 있다. 저항대 역할이 예상이 된다. 지금 박스권 제가 점선을 표시한 이 박스권이 보시면 여기거든요. 지난 8월 말 또 9월 말까지 해가지고 여기를 막고 올라가고 하다가 이때 10월 10일 날 대청산 이후로 뚫렸어요. 계속 저항 지지받다가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질질 흐르고 있던 건데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한동안 강력한 지지됐던 만큼 여기가 이제 저항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격이 지금 보시면 2.69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보시면 이때도 아래 꼬리가 살짝 있잖아요. 이때도 저점이 2.69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2.69 그리고 이때도 2.69예요. 2.69. 그러니까는 2.69가 강력한 지지 가격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저항대로 바뀔 수 있겠죠. 근데 2.69니까 대략적으로 2.7달러가 강력한 저항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럼 2.7달러 요 영역이 원화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8월달, 9월달 여기거든요. 8월달, 9월달 지지받았던 그 가격대가 딱 요건데 요 가격이 지금 한 3,800원대입니다. 3,800원대. 3,800원대. 근데 2.7을 우리가 지금 환율 계산하면은 한 4,000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한 3,900원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뭐 환율 때문에 계속 변동이 있으니까 원화는 조금 다를 거고 어쨌든 한 3,800원에서 한 3,900원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힘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대비해서 리플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어제도 이제 양봉으로 마감했지만 사실상 양봉이라기보다는 거의 십자형 캔들. 그래서 지금 상승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간 값에서 계속 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 한번 좀 반짝 오르고 난 이후로 계속 약세로 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에 반해서 어제 이더리움이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이더리움 잠깐 볼까요? 이더리움 보시게 되면 어제 하루 만에 그 푸사카 때문에 6.4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6.42%. 그리고 오늘도 살짝 지금 상승하면서 큰 그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만큼 이때 지난 올해 4월 달에 바닥을 찍고 이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타임 하이를 살짝 넘어섰었는데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나왔을 때 0.5 정도만 했을 때 제가 0.618까지 하락한다 하더라도 괜찮다. 0.618 현금 비율 찍고 올라가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0.628 진짜 정확히 찍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저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또 굴곡이 좀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올라가는 그림으로 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이제 코인 불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이더리움이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제로 인해서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드디어 이 하락 추세를 살짝 깨고 올라왔다. 그래서 오늘도 살짝 깨고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또 빠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이 이더리움 BTC 페어에서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왔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 기회로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하됐다고 봐야겠죠. 이더리움을 포함한 토털2를 보시게 되면은 토털2가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이더를 포함한 거니까 21선 단기 추세선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단기 추세선 21선을 넘어섰다. 그러면서 작년 3월의 고점도 넘어섰다. 그래서 큰 그림을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상승해가지고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나왔는데 0.618을 지금 살짝 하회를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토털2를 본다 하더라도 이만큼 상승하고 요만큼 0.618 되돌리고 이제 올라가는 이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리플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리플이 뭐 비록 지금 이더리움 대비해서 주봉으로 보죠. 주봉으로 봤을 때 지난주 음봉 마감하고 어제 이 이더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XRP 이더리움 페어가 이렇게 조금 더 내려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하락 추세를 다시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뭐 5주 상승하고 이만큼 또 되돌리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바닥 확인하고 하락 추세를 확실히 뚫었는지 그 확인을 하고 올라가면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봤을 때 이렇게 충분히 또 한 번 덜어낸다라기보다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흐름,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떨어졌으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전 봅니다. 그래서 지금 XRP가 이더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주황색 박스권 안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근에 XRP ETF가 이제 다 승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4개가 나왔거든요. 4개가 이 까나리 XRP ETF하고 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와이즈 또 그레이스케일 ETF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금이 여기 지금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날짜별로. 근데 지금 업데이트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12월 1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자금이 쭉 들어왔어요. 이제 이 카나리 캐피털에서 나온 게 제일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가지고 쭉 들어왔고, 이제 얘네들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때는 안 들어왔고, 근데 총 해가지고 들어온 걸 보시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유출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요것을 솔라나랑 지금 비교를 해볼 때 솔라나 딱 보게 되면은 솔라나는 이제 중간에 빨간색이 써가지고 유출된 것도 있잖아요. 유출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흐름뿐만 아니라 자금 규모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M이니까 100만이거든요. 100만. 그러면은 최근에가 8,900만, 2,200만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는 유출됐고 4,500만, 여기는 뭐 그냥 500만도 있고, 그래서 최근의 것을 쭉 봤을 때 2억 3,500만이에요. 솔라나는 2억 3,500만. 그런데 XRP를 보게 되면은 7억 5,600만이니까 그래도 은근히 차이가 납니다. 더구나 이때 같은 경우는 뭐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초반에 처음에 상장이 돼서 초반에 자금이 좀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상외로 의외로 지금 XRP ETF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아직까지는 빠지는 흐름은 없어요. 빠지는 흐름 없고 계속 들어오고 있고, 물론 이게 지금 이더하고 비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좀 XRP가 밀리긴 합니다. 그런데도 이더하고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보면은 단위가 이것도 100만? 100만 단위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억 단위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여기도. 그래도 1000만 달러 정도, 여기도 한 9천, 여기도 한 7,800, 여기도 한 6천만 달러, 여기도 한 7,600만 달러 이러는데, 리플 같은 경우도 그만큼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1000만 단위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올 때는 억 단위로도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시장에 활기가 이제 돌았을 때 XRP는 더 집중될 수 있겠다. 일단 솔라나보다는 확실히 강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뭐 도지는 아예 뭐 자금이 유입이 뭐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XRP는 이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추후에 전 충분히 불장이 왔을 때 또 주목을 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리플이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살짝 떨어졌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좀 큰 그림을 보면은 현재 위치를 명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 있다. 가장 강한 위치에 리플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거의 1시간 정도 했네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 하시는지 보고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뭔가 좀 힘있게 올라가면 좋을 텐데 아직 그런 힘은 좀 부족합니다. 아마 이러면은 이제 좀 조만간에 다시 이제 빨간색으로 또 물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비트코인이 한번 또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약간 그 치고 나가기에 일단 시중에 돈이 없다라는 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단기 유동성이 부족하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뭔가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기에는 조금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요것을 이때와 비교를 해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2021년도 5월달과 비교해서도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조정장은 생각보다 길다. 여전히 지금 조정장 그 범위 안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만 내려놓고 시간만 절대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이것만. 왜 안 오르지?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혹시 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데 12월에 이게 한 방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팔고 밑에서 살까? 이런 것만 잘 그 유혹을 떨쳐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